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필름으로 작업을 하는 김범수 작가라고 합니다. 영화 필름으로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뉴욕에서 우연히 도깨비 시장에서 영화 필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마이클 조던이 상업 광고를 찍은 광고 필름이었습니다. 덩크슛을 하고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환희를 짓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처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필름을 처음으로 여기저기에서 구하면서 그것들을 조합하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작업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97년도 얘기고요. 그 이후로 서서히 지식을 알게 되면서 상상력이 좀 더 배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작업이 좀 더 재미도 붙고 속도도 붙고 또 작업 스케일도 커지고 그 안에서 이제 조명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영화 필름 속의 수많은 컬러들을 또 알게 되고 이러면서 작업이 확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작품의 그 사랑하는 장면만 모아서 그것을 하트로 형상화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랑들이 영화 속에 있듯이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본 작품이 그 하트 작품 100가지의 사랑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어떻게 한 곳에 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각 부분을 커트를 시키면서 그것을 직선화도 시켜보고요, 곡선화도 시켜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원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하학적인 형태가 자연스럽게 됐고, 그것을 중첩시키다 보니 어떤 새로운 형태, 디자인틱한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작품들이 한 곳에 모아지는 것들이 제 작품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싱가포르에 개인전을 하러 가고 레지던시를 했는데, 그 공간이 공교롭게도 싱가포르 성당이랍니다. 그 전시 공간이 그 고딕으로 된 그런 형식의 창문 형태였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그 창문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해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그 창문 시리즈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작가한테 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작업이 완성됐구나, 혹은 이제 작업이 미술관에서도 개인전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처음에 했을 때 제 자신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만족스러움, 작업에 대한 이제 제 작업도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동안 만든 한 2년여 동안 만든 작품들이 보여질 텐데요. 제가 영화 필름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작업을 한 것이 20년, 25년 정도 되는데요. 저는 한 번도 지겹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만 유일하게 하는 작업이고, 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치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거 없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요. 영화 필름을 처음 만날 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화 필름이라는 게 이 세상에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불과 몇 년 후에 필름이 없어지는 그 현실을 저도 보았고요. 그래서 아날로그적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화 필름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이고 또 기록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2년여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작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굉장히 고립돼 있었고 멘붕 아닌 멘붕이 왔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작업실에 앉아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직업이 작가이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업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립감, 힘듦 이런 것들이 작업을 하면서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작업을 지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면서
치유와 뭐랄까요, 작업을 하면서 편안함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번 전시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작품을 보실 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성을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가져봅니다. 라인 테이프로 작업을 하고 있는 전윤정 작가입니다. 저희 작업은 라인 테이프, 그리고 라인 테이프를 벽면에 붙이는 설치 작업, 그리고 드로잉 작업이 있습니다. 감정을 덜어내는데 저한테 굉장히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을 했고요. 감정 자체를 너무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고 느껴져서 그걸 버리고자 시작한 것이 라인 테이프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정이 소유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재료의 시작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품에서 이제 쌓기라든지 계속 그 중첩되면서의 쌓기에 대한 어떤 감정이 덜어낸 어떤 중첩, 축첩들이 그대로 또 다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이제 10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느끼고 그거에 대한 다른 이제 이야기로 발전해 가거나 어떤 변화해 돼가는 것을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어떤 자유로워지려는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이 어떤 모순된 지점, 어두운 검정색이라든지 제 작업을 보고 느꼈을 때의 어떤 불안감,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제 녹아져 있는 어떤 제 생활 방식이나 저희 어떤 생활 태도 혹은 저희 그 감정이 축적되어 있어서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년의 길을 가고 있는 저는 그 길목에 있는 이제 중년의 작가인 것 같은데 그 길에서 분명히 갈등을 하고 굉장히 그게 고민이었어요. 여러 가지 저희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의 모습도 해서 외국도 잠깐 나가서 좀 살아보고 경험해보기도 하고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이거를 10년 넘게 해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가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는 놓지 못하는 건데 그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이라는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또 갈등은 늘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려고요. 네. 박완서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읽게 된 책의 제목이죠. 그게 제가 느꼈을 때 그 소설을 봤을 때 내 작업하고도 좀 맞아 떨어진다 해서 그걸 차용해서 전시 제목을 이제 그렇게 지은 거. 그러니까 요번에 세종 그 전시 인트로 같은 느낌? 어떤 그 연장선이지만 그 연장선에서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뭐 그런 느낌의 전시로 제가 느껴지고 있고 계속 전시를 할 때마다 덜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 진짜 중년으로서의 생각을 한번 하게끔 해주는 전시라고 해야 되나?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알리는 그게 이어진 것 같아요. 한원미술관의 전시부터 지금 세종문화예술회관 여기 미술관 전시. 작업을 대해서 봐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소속되지 않으면 이제 작가 굉장히 외로운 작업인데 작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작업 얘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10년의 어떤 과정 안에서 이제 작업 얘기를 A4 용지 하나에 할 수 있는 거는 그전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몸으로 배워서 나온 작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의 정리, 작업의 정리 또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어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고 그 재료들이 갖고 있는 용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공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를 실험하고자 하는 작가 홍장오라고 합니다. 저는 물질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 속성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속성 중에서 그런 대립적인 어떤 속성들, 예를 들면 부드럽거나 강하고 혹은 두껍고 얇고 무겁고 가벼운 등 그런 어떤 내재적 그 속성들이 충돌 혹은 교섭하거나 혹은 그것들이 상호 배제를 시키거나 혹은 상호 연결되거나 그런 가능성의 어떤 세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탐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루시는 상당히 다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 이름으로도 루시를 쓰죠. 그게 여성형의 어떤 단어인데 인류 최초의 직립보행을 한 원시, 그러니까 유물이죠. 그거를 발견했을 때 루시라는 이름을 붙여줬었고요. 백색 외성이 새롭게 발견됐었는데 루시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우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발견의 순간, 존재의 어떤 탄생 이런 것들의 경우에 루시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개체로서의 사물 이런 차원에서 저 또한 그 루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규정 짓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제가 표현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물, 개체를 만들고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적 어떤 행위나 개입이 물질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따라가는 방식들을 좀 많이 택했던 것 같아요. 재료가 갖고 있는 색깔, 무게, 질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조합 혹은 그것과의 충돌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조각 작품 안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작업적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재료를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이 저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어떤 재료들을 저는 또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할 수 없거나 혹은 제가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그걸 이렇게 유도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태로 조합되고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저한테 너무 재밌게 다가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들 혹은 비일상적 어떤 소재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둘러싼 주변 사회도 그렇고 세상이 항상 어떤 대립적 어떤 시각에 의해서 항상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항상 이런 어떤 대립적 어떤 관계로 인한 부조리한 어떤 상황들 지속적으로 생겨난다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대립적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망 혹은 그걸 초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게 작가의 삶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심적 여유랄까요? 그게 이제 정말 깊숙하게 제 생활이나 삶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더 많아요. 저한테는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시험 같은 느낌. 전혀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재료나 형식, 물질들 이런 것들 끊임없이 계속 찾고 그거를 통해서 제 생각들을 구현하기도 하고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새로운 어떤 것인 거예요. 늘 작업을 하는데 항상 새로운 어떤 원동력이 되거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처음 제가 작업할 때와 작업에 대한 태도가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확신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응축된 어떤 작업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저한테는 큰 희열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 또한 제 작업을 보셨을 때 그런 새로운 불확실성을
향한 어떤 감성이나 정서들을 느낀다면 저에게는 더더욱 만족스러운 어떤 피드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뭐 이거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도 내가 복잡하고 긴 시간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내가 참 어려운데 한꺼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뭐 24시간 작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애초에 작업 시작한 거는 이제 퍼포먼스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만든 서사적인 그런 구도하에서 이제 집을 열고 작업을 풀어왔는데 퍼포먼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치, 뭐 이런 이미지 작업, 동영상 작업,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변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나를 찾는 작업이었고 내가 계속 내 자신을 찾고 어떤 그런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그 내 자신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자유를 찾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작가고 뭘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글쎄 뭐 얘기하는 게 그게 간단하지도 않고 내가 이 조선자가 들어가는 거를 세 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작업이 조선이 낙조. 그건 이제 그 대한제국의 이제 최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이 조선 신년회. 그러니까 조선 신년회는 대한제국이 이제 일본한테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근현대화 작업, 근현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한국의 자본이 축적되었나 그런 얘기고 마지막 작업이 조선문답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리지널리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조선이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근대 문학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이게 1913년인가 신문 연재 소설로 시작된 건데 조선 사람들이 그때 모였으면은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심순애가 이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사랑하는 애인을 배신하고 김중배한테 시집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어떻게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오늘날 이 한국이 누리는 부라고 하는 것이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죠. 저는 원래 그 작품 시작할 때부터 내 작품은 서사적인 구조로 시작됐어요. 내가 에세이나 뭐 이렇게 글을 쓰고 드라마를 만들고 거기 맞춰서 이제 일종의 이제 무대 세트를 만든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렇게 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설치 형식을 갖게 돼 있고 지금도 뭐 그 작업은 계속 되고 있어요. 난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중년 작가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붙이는 것도 난 그 우스운 얘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중년 작가가 있으면은 초년 작가도 있나? 상견 작가가 있고 난 똑같다고 봐요. 뭐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오는 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환경이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행위예요. 나는 거기에 대한 나의 그 얘기지 내가 중년 작가가 되든 간에 그런 개념은 난 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의 지나온 근현대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한국의 자본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저는 정말 제가 작업할 수 있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김홍식입니다.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때는 실크를 밀고 어떤 때는 동판에 그 이미지를 얹히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바꿔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루브르를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루브르에서 만났던 게 그림보다도 군중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군중에서 저희가 그 안에 막 함몰된다나 뭐 이런 느낌이기도 했었어요. 장소가 주는 공기가 있잖아요. 우선 사진을 찍고 그 찍은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재료 위에 이제 구현을 하는데요. 사진판화적인 기법을 써서 제가 구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고요. 실크 스크린의 금빛을 바깥으로 꺼내서 그러니까 금빛 액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가 저의 작업의 이제 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길 금칠했다니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라고 말씀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게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금빛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저게 맥락을 조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빛은 어떤 고귀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상징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한 어떤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합해진 게 금빛 액자이고 금빛 오브제들입니다. 실은 예쁜 데다가 더 칠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 요거 사람들이 더 봐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에다가 더 그리기도 하고요. 우선 이제 장소가 군중을 담는 장소가 있죠. 그 미술관이 놓여진 이제 그런 장소가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중이 관람객이기도 하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군중 속에 산책자로 제가 있어서 그들도 산책자이기를 원하는 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군중에 휩쓸려 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미술관의 어떤 미술품, 작품도 감상자로서의 군중인 것 같아요. 그 그림들을 같이 향유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었는데 어떤 때는 그 군중이 그걸 너무 소비해버리는 거, 다른 모습으로 퍼지는 거에 대한 어떤 염려 같은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도 역시 사랑하는 그림을 이제 멀리 퍼뜨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2011년에 쓴 논문에 나는 프라네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라네르는 도시의 산책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그 안에서 관찰하기도 하고 수집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의 행간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도시를 읽는 도시 산책자라고 저를 스스로 명명하고 그런 컨셉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세월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의 주기로 살짝씩 바뀌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작가들은 저처럼 10년, 20년을 묵묵히 작업했다고 밖에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점점 더 깊이 있게 자기 작업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반추해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중견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제 뭐 부끄럽지만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가 위치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의 어떤 길도 정리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내가 나아갈 바를 조금 언급해 줄 수도 있으면서 그런 통합적인 전시여서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변형할 수 있는 혹은 사진의 어떤 사고로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다른 작업들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고요. 잘 거치는 거. 너무 귀 얇게 하지 말고 자기 모습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되지 말고.
저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재료로 작업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 이세경이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이라는 재료로 작업을 해온 지도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진 한 20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어떤 머리카락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의 어떤 흔적들이 그대로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 각각의 어떤 기억이나 추억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고 있는 어떤 저장 창고와도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한 20년 정도 해오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머리카락을 시기별로 모으는 상자들이 있거든요. 뭐 어느 상자를 열던 그때 추억으로, 그때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자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 걸어온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듯 어떤 사람들한테 있어서 각각의 어떤 머리카락이라는 거는 각자의 삶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긴 머리를 좀 고집하면서 살아왔어요. 항상 제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한 게 있다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줍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렇게 맨날 배출해내고 생산해내는 어떤 이 재료라면 작업에 직접 이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오브제와의 어떤 조합이 되었을 때 이 머리카락의 의미나 특성을 더 뭔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오브제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한 게 문득 접시에다 붙여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상만으로도 진짜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두 조합이라 생각을 했어요. 문양처럼 보이게 정말 완벽하게 붙여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재배치시켜서 붙였을 뿐인데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바뀌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신체 일부일 때, 머리카락이 신체 일부일 땐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고 어떤 아름다움의 어떤 상징이 되지만, 그것이 떨어져 나와서 바닥에 놓인 순간부터는 굉장히 사람들은 이렇게 냉정해지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엄마한테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바닥에 그 떨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좀 청소해라, 카페들이 아예 그냥 머리카락으로 그림 그렸구만 하면서 되게 많이 혼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의 기억으로 출발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감의 어떤 안료처럼 생각해서 머리카락을 굉장히 잘게 잘라서 접착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원할 때는 제가 원하는 어떤 염색을 해서 색깔을 바꿔서 붙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 통해서 어떤 머리카락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미와 해석으로 재탄생된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작업을 해오면서 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국이나 진짜 전 정말 차이가 없거든요. 이 길이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 되나, 다른 직업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좀 고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견 작가라고 불리우는 나이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고민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밖에는 없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순간순간 어떤 작업을 할 때 희열도 느껴지고 어떤 보람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계속해서 꾸준히 어떤 창작물을 발표를 한다는 거는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작업을 한다는 게 막 즐겁고 그렇지만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즐겁고 뭔가 맨날 뭐 하고 싶고 그렇진 않아요. 제가 좀 하나를 정하면 좀 계속 달려가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머리카락이란 재료를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끝까지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작업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면서 딱 기억에 남는 관객분이 하나 계셨거든요.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작업을 보시고 나서는 말씀하시는 게 어떤 머리카락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으셨대요. 이 엄마의 이제 머리카락을 볼 때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제가 그동안 작업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하고 제 작업을 다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단 몇 분이 계셨던 제 작업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진한 어떤 울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좀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죠.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달려왔다는 게 좀 나 스스로도 좀 대견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아,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아온 건가 하면서도 잘 살아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초창기 작업들을 지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지금 출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꺼내 보면서 열심히 작업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직접 보시는 게 작업은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좀 좋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양의 사상과 철학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송윤주 작가입니다.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문자와 회화, 부상과 추상의 그 경계 지점에서 본질,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의 시작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 너머의 것,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을 구상화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또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상형 문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문자와 회화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문자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 문자 안에 회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형 문자를 통해서 주변의 저희 모습을, 저희 삶과 제가 바라보는 사회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작품의 내용, 그 다음에 주제 부분과 연결이 돼서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바라보고 그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림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이제 문자화된 것인데,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좀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작업들입니다. 동양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외부적인 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그 기호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그것이 이제 동양의 어떻게 보면은 추상의 시작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형 문자와 개성을 활용해서 현대인들의 삶, 나의 삶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작품은 연못이 가운데 산 모양으로 있고요. 저수지 모습이죠. 그리고 주변에 버드나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는 길을 짝대기 모습으로 표현했고 그 위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안에 등장하는 그 사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상형 문자 그 자전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선택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 자전거가 이제 제 작품에 등장합니다. 저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두발 자전거를 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넘어지는데 어느 순간 그 균형을 딱 잡으면서 속도를 내면서 신나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삶도 뭔가 균형이 맞춰지면 저런 즐거움이 찾아오지 않은가? 사실은 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정말 이게 노동이 아닌가 할 정도로 좀 힘든 게 있는데요. 그 행위를 하면서의 갖는 감정이 되게 색다릅니다. 그림을 통해서 제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가 저는 좀 더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거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힐링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중견작가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라고 봅니다. 전시라는 것이 딱딱 끊기는 게 아니라 앞서의 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고 그 다음 전시가 있고 또 지금 준비하는 것이 또 다음 전시를 또 위한 뭔가 모티브가 될 수 있고 이런 연결성이 있으면서 20년이 이제 지나니까 제 안에 스토리가 생기고요. 또 안에 작품에서의 뭔가 양식도 있고요. 자그마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살아남는 작가, 제가 목표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작가, 끝까지 그릴 수 있는 작가, 그러기를 작게나마 소망하면서 중견 작가인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전시를 통해서 느껴봅니다. 네. 네, 저는 여성의 몸, 여성 신화, 여성의 역사를 주제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유준하입니다. 제가 여성을 주제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출산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내 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그 생명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그 출산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가 그 아이한테도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이었을 거고 저 역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현실, 그리고 여성의 서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추얼 테이블 33인의 여성들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1919년 그 3.1 운동 때에 하고다 공원 옆 태화관에서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었어요. 그때 여성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왜 여성은 한 명도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죠. 그러면은 내가 여성으로 구성된 민족 대표 33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녀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거에 대한 미안함, 너무나 멋지게 살아준 그 여성들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을 담아서 표현해 보려고 한 작업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20대 때는 정말 꿈에서도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 있었을 때고요. 저는 뭐 자연주의자도 아니었고 굉장히 도시적인 사람이었는데 오로지 작업장을 찾아서 이곳 봉화까지 내려왔었고 그래서 처음 느낌은 아니 벌써? 난 아직 아닌데 중견 작가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나는 이제 시작인데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30, 40대는 이렇게 분절된 시간 틈틈이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압박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너무 이렇게 산만해진 상태에서 나를 억지로 끌고 다녔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온전히 나 자신한테 몰두하는 시간, 그리고 공간도 나에게 주어졌고 내 작업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그것만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이 작업하기에는 가장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전시 제안을 받았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나의 50대 마지막을 마치 이렇게 정리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여성의 역사, 여성 인물들을 주제로 작품을 바꾸고 있는 그 찰나에 또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작업이 어떤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쨌든 이번 전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과 같은 그런 전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한 명 한 명 새로운 인물들을 알게 되면서 마치 그 어두운 불지기 터널 안에서 성냥불이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빛을 보았고요. 만나는 그 순간순간 정말 즐거웠어요. 즐겁고 감동이고 그 작업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그녀들을 불러내서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기억들,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얘기들 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녀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